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의 김형광 교수입니다. 저는 내과에서 학생 담당 교수를 맡고 있고요. 이번 강의는 저희 내과학 주임 교수이신 주건욱 교수님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께 서울대병원 내과 그리고 내과 수련 과정이 어떤지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과라고 하는 건 전체 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약 4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내과가 병원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진료, 연구,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얼마나 큰 역할을 우리 의과대학, 그 다음에 서울대 병원에서 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진료 선택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는 보시다시피 1946년도에 경성대학 의학부 내과학교실과 경성의학전문학교 내과학교실이 통합되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당시는 여러 가지 분과가 없었지만 현재는 굉장히 다양한 분과를 가지고 있는 아주 큰 과가 되었고요. 잘 아시다시피 현재는 서울대학교 병원은 크게 4개의 병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본원, 영광 캠퍼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보람의 병원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병원 강남센터가 건강검진을 위해서 따로 센터로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크게 4개의 병원이 있고, 이 내과라고 하는 과에는 9개의 분과로 나뉘어져 있으며, 최근에 입원 전담 전문의 교수님들이 따로 근무하는 새로운 분과는 아니지만 분과 개념의 새로운 서브 스페셜티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가 가지는 미션, 비전, 핵심 가치는 다음 그림으로 잘 요약이 됩니다.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역사와 전통이 굉장히 깁니다. 역사와 전통의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는 크게 3개의 주출돌로 이루어져 있는데 교육, 연구, 진료라고 하는 크게 3개의 주출돌 위해서 아주 건강한 세상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협동과 조화, 창의와 혁신, 존중과 신뢰, 수월과 성실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세계 대학 순위 생명과학의학 분야 10위 진입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과라고 하는 것은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 미국에서의 정의를 보면 당연히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피지션입니다. 그 이외에 2013년에 정의된 것을 보면 과학적인 지식과 임상적인 지식을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성인들에 있어서의 진단과 치료에 관여하는 스페셜리스트이고, 또한 이러한 그냥 건강한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병까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에 대해서 아주 컴패셔니트한 케어를 성인들에게 제공하는 그러한 과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내과의 역할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전체 의료의 약 40% 정도를 내과가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면 어큐트 케어에 당연히 관여를 하겠죠. 입원한 환자들, 일반 병실에 있는 환자들뿐만이 아니라 인텐시브 케어 유니트라 그래서 ICU에 있는 환자들의 케어, 특히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호흡부전, 심부전과 같은 다양한 질환에 대한 어큐트 케어를 제공을 합니다. 또한 외래 베이스에서 환자의 케어를 하게 되는데 크로닉 디지즈 케어, 그다음에 이러한 질병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헬스 체크업에도 실질적인 관여를 해서 질병이 있는지에 대한 스크리닝을 하게 되고, 어떻게 생활하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카운셀링 역할을 또 제공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서브 스페셜티가 굉장히 다양해서 서브 스페셜티 케어를 제공을 하게 되고, 또한 이러한 일반 내과의는 다른 스페셜리스트의 컨설턴트 역할을 하게 돼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나 산부인과적 문제들, 또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그런 예방, 진료,
치료에 있어서 컨설턴트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것이 내과 의사의 적성인가?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생각하기에 몇몇 가지 내과 의사들을 보면 이러이러한 특성들이 존재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정리를 해드렸는데, 꼭 이러한 특성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모르는 내과 의사의 적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간략히 일반적인 사항들을 정리를 해드리면, 복잡한 문제를 깊은 생각을 통해서 풀기를 좋아한다.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과 의사에 많고요. 그다음에 짧은 기간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환자와 의사관계 형성을 선호하는 분들, 그다음에 의학 연구에 있어서 최전방에 서고 싶어하는 분들, 그다음에 컨설턴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팀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 치료에서 팀장이 되고 싶어하는 분들, 또한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고 연구를 하는 그런 공부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내과 의사를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2022년 3월 현재의 내과 교수 현황을 보여드리는 표입니다. 본원이라고 하는 연건 캠퍼스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에는 내과 교수 수가 현재 100명이고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은 97명, 보람의 병원은 52명, 강남센터에 30명 해서 총 279명의 교수님이 4개의 병원에서 나누어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 올해까지 전공이 정원 현황입니다. 보시면 연건동에 있는 본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약 15명에서 16명까지 작년까지 이렇게 뽑고 있다가 올해에 있어서는 새로 암센터에 파견하는 전공의를 함께 뽑게 돼서 25명으로 전공의 TO 숫자가 늘었습니다. 분당은 2017년부터 본원 서울대학교 병원과 분리해서 전공의를 따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약 10명의 내과 전공의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보람의 병원은 5명에서 6명의 전공의가 근무를 하는데 본원에서의 내과 전공의를 뽑을 때 함께 뽑아서 파견을 나가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각 연차별 따라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보더라도 이 점차 내과 전공의에 지원을 하는, 그리고 실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 선생님들의 출신 대학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서울대 의대 또는 서울대 의전원을 졸업한 분들이 약 40에서 5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전국의 굉장히 다양한 의대와 의전원에서 내과 전공의 수련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현재 근무를 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내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과고요. 전체 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약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외래가 약 37.6%, 거의 40% 육박하는 내과 환자고 내과 진료에 해당이 하고요. 입원한 환자들은 약 31% 정도가 실제 내과 교수님들의 케어를 받고 있습니다. 연구 업적에 있어서는 굉장히 독보적이죠. 보시다시피 최근 5년간 의대 전체 및 내과 연구 업적을 이렇게 좀 보시면, 요 빨간 선이 전체 의대 연구 업적이고요. 요 아래 막대 그래프가 내과에서 공저자를 포함했을 때 내과 교수님들이 참여하신 연구 업적입니다. 보시면 2020년까지는 약 4분의 1 정도인가요? 4분의 1 정도가 전체 의대 업적의 4분의 1 정도가 내과 교수님들이 참여를 한 반면, 작년과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50% 정도가 내과 교수님들이 직접 연구 업적을 전체 의대 업적에 비해서 냈습니다. 이와 같이 내과에서 나오는 연구 업적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저희 내과 가지고 있는 조직도입니다. 보시면 9개의 분과가 맨 아래에 있고요. 최근에 입원 전담 전문의라고 해서 분과로 분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새로운 분과 개념에 새로운 교수님들이 근무하는 형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내과 과장님이 계시고요. 현재는 내과 과장님이 신장내과를 서브 스페셜티로 가지고 계시는 주건욱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내과 과장님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그 밑에 각 분과장님들이 계시고요. 의무장과 제가 맡고 있는 학생 교육 담당 교수가 있고, 그다음에 각 병동장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내과라고 하면 흔히들 진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약물 치료를 통해서 질병을 치료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20년 정도는 뇌과 진료 영역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많은 수술적 치료가 경피적 중재술로 대치가 되고 있고, 특히 제가 서브 스페셜티로 있는 순환기 내과는 이러한 것의 선두에 서고 있습니다. 보시면 관상동맥 우회술이라고 하는 수술적 치료와 관동맥 성형술이라고 하는 인터벤션, 스텐트 삽입술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있는 관동맥 성형술의 변화를 보면 이 수술은 일정한 반면 이 인터벤션은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꼭 순환기뿐만이 아니라 위내시경의 위암 치료 분야, 굉장히 내시경적 치료가 증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호흡기 내과에서의 렁 볼륨 리덕션이라고 하는 기관지 내시경을 통한 치료 역시 굉장히 급격하게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과 진료 영역이 매우 확대되고 있다는 게 최근 추세죠. 내과가 9개 분과가 있고 입원 전담 전문의 교수님들이 따로 근무하신다고 했는데, 이 분과의 선택은 내과 전공이 2년차 말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9개 분과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각 분과의 교수님 중 대표분에게 이 각 분과를 소개하는 걸 슬라이드를 좀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호흡기내과부터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호흡기내과는 1946년도에 내과 교실의 제1내과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강남 건진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병원의 27명의 교수진과 11명의 전임의, 6명의 전공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도질환, 폐암, 간질성 폐질환, 중환자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진료와 연구를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최근에 신종호흡기 감염병이나 또 수면의학, 그다음 내시경 중재 시술 등 이런 활동 영역을 굉장히 급격하게 넓히고 있는 분과죠. 특히 여기 보면 중개 연구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기관지 내시경을 통한 중재 시술과 진단적 프로시저들, 그다음에 중환자실에서의 기관지 내시경, 그다음에 중환자실뿐만 아니라 이 중증 감염병 진료에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진료 영역을 넓히고 활약을 하고 계시는 분과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순환기 내과는 가장 먼저 타과에 의존하지 않고 대부분의 심혈관 질환을 직접 진단, 치료하는 체계를 완성하는 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한 과이기도 하고요. 보시면 진단에서 심전도, 심장 초음파, 조영술, 심장 정기화 생리학 검사 등의 진단을 직접 시행을 하게 되고, 이러한 진단이 된 환자들에 대해서 직접 인터벤션과 약물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기내과는 다른 분과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좋은 저널들의 좋은 연구 결과들을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중계, 임상을 아우르는 연구를 주도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랜더마이즈 컨트롤드 트라이얼, 그다음에 빅데이터 연구를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많은 연구들에 참여하는 전공의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해외학회 참석 기회가 많고요. 매주에 각 서브 스페셜티별로 집담회와 컨퍼런스 참석 기회를 제공을 해서 교육도 활발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화기내과의 소개인데요. 소화기내과는 굉장히 과가 큽니다. 큰 이유는 굉장히 와이드 스펙트럼의 질병을 진료를 하기 때문인데요.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화기 분야, 위, 대장 뿐만이 아니라 간, 헤파톨로지 분야가 따로 있고, 이 GI 트랙에서의 소화기관을 역할을 소화 효소를 생산하는 판크라토 빌리어리 시스템 또 따로 새로운 서브 스페셜티의 개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질환, 다양한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과고요. 특히 엔도스코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죠. 그래서 엔도스코피로서 진단, 치료를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그런 과입니다. 소화기내과에서 주신 슬라이드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개업을 위해서는
몇몇 가지 중요한 프로시저들이 있는데요. 특히 내시경과 복부 초음파에 대한 것들이 이 소화기 내과 쪽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이고, 이 심장 초음파는 저희 순환기 내과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몇 가지 검사들의 대부분이 소화기 내과에 속해 있고 교육을 받기에 굉장히 좋은 과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혈액종양내과는 굉장히 큰 과입니다. 가장 크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진료뿐만이 아니라 특히 연구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좋은 저널들의 많은 연구 결과들을 매년 발표하고 있고, 특히 서울대학교 병원은 굉장히 풍부한 임상시험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 보시면 서울대병원은 세계적으로 종양 임상시험이 활발한 글로벌 탑3 기관으로 미국 유수의 병원보다 우수하다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 란셋을 포함해서 JCO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저널들의 많은 연구 결과들을 발표를 하시고 있고, 특히 이러한 연구 결과들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배포되는 진료 가이드라인을 변화시키고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과입니다. 그래서 프리시전 메디슨에 기반한 메디컬 프랙티스, 특히 환자 개인 유전자 정보 기반으로 정밀 의료를 선도적으로 실제 진료에 적용하고 계신 과고요. 그다음에 세포 치료에도 굉장히 많은 경험과 실제 환자 진료에 적용하고 있는 그런 과입니다. First in Human Study 굉장히 많이 시행을 하고 계시고요. 기초 연구뿐만이 아니라 이 기초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들을 임상으로 적용하는 그러한 중개 연구도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과입니다. 이 혈액종양내과는 메디컬 에듀케이션 교육도 굉장히 강조하신다라고 슬라이드를 주셨는데, 보시면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늘 새롭고 흥미로운 세계를 향한 기초, 중개, 임상연구 및 항암제 신약 개발을 통한 정밀 의료 및 개별 맞춤 치료가 가능하게 여러분에게 꿈을 심어드리겠습니다 라는 멘트를 주셨습니다. 이 멘트는 여러분들에게 꿈을 심어드리는 건 단지 이제 혈액종양내과뿐만이 아니라 저희 내과의 모든 분과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꿈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과를 지원해서 전공의를 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내분비대사 내과는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내과에 근접한 분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원기 명예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계신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병변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더 매력을 주는 학문이다. 굉장히 잘 내분비대사 내과를 요약하신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분비대사 내과는 현재는 굉장히 환자가 많습니다. 특히 당뇨병, 갑상선 질환을 위시해서 골다공증, 비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굉장히 환자가 많습니다. 보시면 2021년도에 외래 환자만 25만여 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직접 갑상선 세친 검사를 하신다든가, 당뇨병에 대한 다양한 합병증 검사, 그다음에 내분비 기능 검사, 동맥경화 검사 등을 실시를 하고 계시고, 이 진료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연구도 굉장히 다양해서 특히 기초 연구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외에 임상 데이터베이스 코호트를 구축을 해서 클리니컬 스터디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학생 전공의 전임의 교육 굉장히 활발합니다. 연구 세미나도 굉장히 여러 선생님들이 하고 계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외 논문이 2021년도에 128편이 발표가 됐고요. 연구비 수에만 65건, 수상만 20회입니다. 국제학회 발표가 38회. 굉장히 진료뿐만 아니라 연구, 교육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분과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내과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서울대학교 병원 알레르기 내과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뭐 잘 알고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전신 면역계 이상으로 인한 질병들이 대구화되고 있죠. 특히 이러한 천식, 만성 기침, 만성 두드러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서울대학교 병원 알레르기 내과는 국내 최초로 알레르기 클리닉을 1979년도에 개설을 했습니다. 97년도에는 임상
면역 연구소를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2009년에는 국내 최초로 약물 유해 반응 관리센터를 개설을 해서 약물 유해 반응이 있는 분들을 조사를 하고 또다시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물 안전 분야에 있어서 어떤 프로토콜을 만드는 약물 안전 분야를 선도하고 계시는 그런 분과입니다. 알레르기 연구 분야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면역학적 기전 연구와 중개약 연구가 기본을 이루고 있고요. 특히 천식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비보 스터디뿐만이 아니라 인비트로 스터디까지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아우르고 계시고, 특히 서울대학교 병원 알레르기 내과는 약물 알레르기 유전치 연구나 조영제 과민 반응 연구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연구 주제들을 많이 발표함으로써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장내과는 최근에 이제 급격히 신장질환 환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인데요. 말기 신부전 환자가 세계 6위에 다다르고 있고, 말기 신부전의 발병, 유병 증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 말을 기준으로 하면 말기 신부전 환자가 15만여 명이 육박한다라고 돼 있고, 전체 의료 진료비가 2조 원을 돌파를 했고, 환자 1인당 진료비는 국내 1위를 나타내는 질환입니다. 이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는 국내 최고의 포괄적인 신장내과 진료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약물 처방뿐만이 아니라 투석을 위한 수술도 직접 시행을 하고요. 검사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 진행 및 연구 능력 함양을 하기 위해서 교육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한국인 고유의 만성 콩팥병 자료 확보를 위한 코호트 구축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고, 국내 실정에 맞는 진료 지침, 가이드라인, 정책 개발의 근거를 마련해서 우리나라 의료 정책을 변동시키는 선구자 역할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복합 심장질환에서 정밀의료 구현을 위한 인체 유래물 기반 중계 연구도 진행을 하고 계신데, 심층 임상 표현형 기반 다기관 네트워크 구축, 그다음에 기초 및 전임상 연구를 통한 기전 연구 등의 다양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광 캠퍼스의 신장내과 교수진 선생님들 사진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 주건욱 교수님께서 저희 내과 주임 교수 과장님으로 계시고요. 신장내과는 이러한 다양한 연구진, 교수진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내과를 전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은 의료진의 좋은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감염내과의 중요성은 최근 2, 3년간에 벌어진 신종 전염병 코비드-19 때문에 뭐 두 번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코비드-19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도 메르스나 SFTS라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신종 감염병들이 몇 년을 주기로 해서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전에는 HIV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서 이 HIV 감염에 있어서 감염내과가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 이외에도 지역사회나 원내 세균 및 바이러스 감염들, 면역 저하자들의 감염, 그다음에 불명열이라고 해서 Fever of Unknown Origin에 대한 워크업, 그다음에 감염관리, 예방접종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관여하는 분과가 감염내과입니다. 그래서 감염내과는 신종 감염병 진료 및 연구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 지정 격리 병상을 저희 서울대학교 병원이 운영을 하고 있고, 국내 최초로 SFTS, 지카 바이러스, 코비드-19 바이러스를 분리 보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코비드-19 치료제의 주요 임상시험을 저희 서울대학교 병원이 적극적으로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내과는 다른 분과의 적극적인 협진 체계를 구축을 하였고, 다양한 감염성 질환과 발열에 대한 입원 외래 환자에 대한 자문을 수행해 주고 계시고, 열이 나면 일단 감염내과에 의지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문을 구하는 것이 루틴처럼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원내 감염 관리나 항생제 관리를 주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류마티스 내과는 류마티스 내과가 하는 대부분의 질병들이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전신 질환이죠. 단지 관절만 보는 분과가 아니다라고 이 류마티스 내과 교수님께서 이렇게 써주셨는데,
진단이 어려운 굉장히 희귀 질환이고 흔히 말하는 조금 이상한 질환들은 이 류마티스 내과에 의뢰를 하시면 진단이 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이러한 자가면역 질환, 관절통으로 대별되는 통증, 진단이 어려운 희귀 질환 환자들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고요. 단점으로는 단순 반복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셔야 되는 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류마티스 분과 역시 굉장히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내고 계시고 저희 이은봉 교수님께서는 NEJM에 이렇게 좋은 논문도 발표를 일조자로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수준의 연구 성과, 내일 만날 환자의 디시전을 바꾸는 연구를 우리는 하고 있다라고 류마티스 내과 교수님이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 내일 만날 환자의 디시전을 바꾸는 연구는 이 류마티스 내과뿐만이 아니라 저희 내과 모든 분과가 다 바라는 그런 연구의 어떤 지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전공의 선생님들의 집중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는 굉장히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데요. 목요일 오후에 시행되는 메디컬 그랜드 라운드, 그다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시행되는 모닝 컨퍼런스, 그다음에 금요일 점심에 시행되는 금요 스태프 강의 등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내과 전공의 교육의 특징은 가장 먼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굉장히 다양한 환자군과 따라서 다양한 경험을 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9개 분과 선생님들의 다양한 세부 전공이 있기 때문에 각 교수님들께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탁과에 비해서 주치의 권한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오더를 직접 낼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하지만 그 오더를 직접 낸다고 해서 위에 있는 고년차나 임상 강사 교수님들이 아무 관리를 하지 않고 풀어놓는 것이 아니고 다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역시 굉장히 크다. 따라서 전인적인 진료가 가능한 자율성을 부여받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교수진이 굉장히 좋다. 특히 교수대 전공의 비율이 많다라고 하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전공에 대한 지원 및 교육도 굉장히 좋은데요. 병원에서부터 해외 연수의 기회를 부여받고 있고요. 전공이 3년차는 분과별 로테이션을 하고 있고 2년차 수료의 분과를 결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다양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해외학회에 발표를 하게 되면 병원에서 발표자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존재를 합니다. 이런 다양한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많은 선배 전공의 선생님들이 이와 같은 좋은 상을 수상을 해서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잠시 말씀을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서울대병원 내과는 수련 후 진로가 이와 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많은 분들이 남고요. 종합병원에 일부 남고 개인병원을 차리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남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최근 5년간 대학병원급에 발령받은 동문은 약 167명이신데 한 연차가 대략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대학병원과 종합병원급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내과 전공의 업무가 힘들지 않나요? 전공의 과정 힘들죠. 하지만 전 연차에서 주당 최대 수련 88시간을 준수하고 있고 최대 연속 수련 시간이나 응급실 수련 시간, 당직 일수, 휴일 연가 등 모든 측면에서 전공의 수련 규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내과 수련이 4년에서 3년제로 전환이 되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컨선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과 수련 3년제 변경의 근거는 임상 강사 제도, 펠로우 제도로 가는 것이 거의 모든 문과에서 필수화가 돼 있어서 대부분의 분들이 내과 전문의를 따고 나서 임상 강사 수련을 추가로 받고 있기 때문에 3년으로 줄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너럴 인터니스트로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내과 전문의가 부족해서 3년 수련을 마치고 나가게 되면 개업 또는 봉직으로 근무하면서 제너럴 인터니스트로 충분히 근무할 수 있는 역량을 서울대병원 내과 수련을 마치면 제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진료를 책임지면서 입원 환자의 크리티컬 케어를 담당할 역량을 갖춘 일반 내과 전문의를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내과 수련 3년제로 변경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년차의 대부분은 호스피털 메디슨, 입원 환자를 보시는 걸 주로 하고 2년차와 3년차에서는 조금 줄지만 다른 분야에서의 진료, 그다음에 프로시저에 참여하는 것들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는 첫 번째 슬라이드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대학교 병원 진료의 약 40% 정도의 굉장히 많은 프로포션의 진료를 실제 참여하고 있고 다른 과들의 진료를 도우는 굉장히 중요한 큰 과입니다. 9개의 분과, 그다음에 입원 전담 전문의라고 하는 분과는 아니지만 새로운 형태의 교수님들이 추가가 되어서 진료, 연구,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교육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의사로서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30년, 40년 동안 진료를 하실 동안 얻을 수 있는 많은 지식들을 저희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와 함께함으로써 그런 지식들을 습득하실 수 있고 그런 지식뿐만이 아니라 환자를 대하는 태도 등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는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건 2022년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 입국식입니다. 모든 분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환자의 진료, 그다음에 연구, 그다음에 교육에 참여를 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에 지원을 하셔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